진짜 태어나서 돈을 내가 벌어서 뭔가 성취를 하고 싶다면 머슴이 되지 마십시오. 주인이 되십시오. 저는 거한금속 대표 백남수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63세입니다.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저보고 사람 된다는 소리는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남의 말이라는 건 제가 듣질 않았어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그 총통맥이라 그래서 청바지 통기타 맥주를 모르면 이제 뭐 간첩이라 그럴 정도로 통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거의 그 의상이 그 카키복을 입었어요. 옛날에. 그 군인들 옷인데 그거를 이제 그 세탁을 해서 이렇게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팔고 그랬었는데 TV에를 나와도 꼭 그런 옷을 입고 기타를 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저거를 한번 제가 한번 입고 싶은데 저걸 어떻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다가 뭐 비싸고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는 없는데 저걸 장사를 어떻게 해서 내가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로에서 구제품 파는 할머니를 만나서 근데 한 100장 정도를 그 할머니한테 샀는데 큰 보따리를 하나를 주시더라고. 그때 50원씩 한 거를 한 100장 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고 이제 저희가 동네를 들어왔는데 이건 팔 줄을 모르잖아요. 독산동이 예전에는 그 버스에서 내리면 들어가는 골목이 한 골목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신문지를 쭉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 장에 그 할머니가 500원씩을 팔으라고 그러더라고. 동네 분들이 들어가다가 형들이 들어가다가 보면 500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때 당시 그게 사고 싶어도 살 때가 그렇게 마땅치도 않았기 때문에 그 한두 장 팔고 이러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원가가 50원인데 500원을 받으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한 10장 정도를 팔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앞에다가 둘러매고 뭐 입고 이래가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거를 그 100장을 하루 만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공부를 왜 하지? 아니 돈 버는 게 더 쉬운데 더 공부를 해서 이걸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 생각이 이때부터 들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제가 15살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머슴이 되지 마라. 주인이 되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 머슴은 주인이 배 터져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안 줍니다. 진짜 태어나서 돈을 내가 벌어서 뭔가 성취를 하고 싶다면 머슴이 되지 마십시오. 주인이 되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틀려진다고 저는 틀림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저는 깨우쳤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남한테 돈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25세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거한금속을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제가 본전이 50만 원입니다. 사업하기 전에 얼음 장사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얼음 장사라는 게 당시에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야말로 그 뭐 해먹을 거 없는 사람이나 얼음 장사를 했거든요. 진짜 막장으로 보는 놈으로 보고 그래서 얼음 창고하고 뭐 기계하고 파는 게 50만 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부터는 좀 사람답게 한번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게 이제 지금 거한금속이라고 주방용품 회사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뭔가 그때부터는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모네 집에를 갔는데 그 고모가 쓰는 게 감자를 깎는데 희한한 걸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고모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일본에서 그걸 사왔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감자를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치는 감자칼을 일본에서 사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든지 연장을 다 안으로 몰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과 같은 걸 깎더라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껍질을 깎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밉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우리가 긁는 식으로 안으로 모는 식으로는 감자칼을 만들면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감자칼을 최초로 제가 만들었어요. 한 달에 제가 40만 개까지 팔아왔습니다. 지금 가격이나 옛날 가격이나 똑같았으니까 돈이 됐죠, 그때 당시에. 감자칼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소품에 관련된 것들은 뭐 계속 개발을 하고 뭐 55살까지는 제가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죠.
고르바초프가 이제 그 제주도에 와서 노태우 대통령과 수교를 했어요. 그때 이미 저는 주방용품 스테인레스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이 러시아에 가서 뭔가 끝장을 한번 내보자. 그 러시아에다 지사를 내서 그 사업을 넓힐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집에다가 얘기를 했죠. 내가 한 보름 후에 러시아를 가는데 만약에 내가 한 달 있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오늘 이날로 해서 제사를 지내주시오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어찌됐든 내가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러시아를 갔습니다. 참 암담없디다. 가긴 갔는데 거기 이제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려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은근히 뭐 겁도 나긴 나더라고요. 대합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추리닝 입은 친구가 저 있는 쪽으로 오더라고요. 제 옆에 와서 뭐라 그랬는데 내가 뭐 도통 뭐라 그랬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 가는 데고 러시아라는 데가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뭐 누가 말을 걸면 사실 쭈삣쭈삣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꾸 말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눈빛이나 이런 게 뭐 나한테 이렇게 뭐 해코지할 친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내가 이렇게 이 바디랭귀지로 내가 이렇게 잠자는데 좀 어떻게 좀 데려다 주면 좋겠는데 너 좀 이런 데 좀 데려다 줘라 그랬더니 이놈도 가만히 보더니 뭐 내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자기 따라오려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좋은 친구였든지 뭐 정말 호텔에 데려다 줘서 이제 호텔에 들어갔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밥도 못 먹었지.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근데 이제 그 뭐 티켓을 주는데 보니까 아침에 조식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 잠이나 잡니까? 꼬박 샜죠. 재고 이제 그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 호텔에 내려가서 이제 조식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 이제 스테인레스 포크, 나이프, 뭐 스푼 이런 거 썼는데 걔네는 가보니까 그때 전부 알루미늄으로 된 거를 놔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야 이제 난 돈 버는 일만 남았다 싶더라고요. 그 알루미늄은요 고기는 찝지도 못합니다. 사실 쿡지면 쿡지 그러더니까 그 정도로 약한 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오기는 제대로 왔구나. 우리 거한금속 제품을 여기다가 판매를 하면 이건 논한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기는 내가 잘 왔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팔아먹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죠. 어찌됐든 그 방을 예약을 했으니까 무조건 거기 있는 거죠.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그 가게에서 뭘 먹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동양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뭐 전부 그 이상한 놈들만 보다가 동양인을 봤으니.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의식적으로 그 앞을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 가서 한국 사람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이라 그랬더니 손을 그냥 딱 잡는 거예요. 그분이 고려인이었어요. 고려인. 모스크바 종합대학교 플룻 교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고려인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그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 이제 그분은 뭐 한국말이라는 걸 할지도 모르지만 띄엄띄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띄엄띄엄이라도 뭐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이제 집에까지 그분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집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파트인데.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한다는 소리가 그 호텔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자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 사람 보고 싶었는데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좀 해달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뭐 그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뭐 전부 그렇게 데려다 놓고 이제 한국 얘기를 자꾸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뭐 제가 한국 얘기를 많이 했죠. 한국은 어떻고 지금 뭐 이렇게 이북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친하면서 이제 제가 그랬죠. 내가 이 샘플을 보여주면서 호텔에서 그 전부 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우리 회사 제품인데 이거를 좀 주방용품을 러시아에다 팔고 싶다. 그러니 그 러시아에 저는 그 마피아라는 소리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 마피아하고 같이 손을 잡고 동업을 하면 그래도 이거 비즈니스하기가 수월하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혹시 주위에 아시는 분이 마피아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서 며칠 있다가 며칠 놀다가 한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죠. 어차피 내가 한국에서 손톱 발톱 깎아놓고 온 사람이요.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고 만들어내야 내가 한국 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내가 호텔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4일째 되는 날인가 5일째 되는 날 그 아침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보드카 좋은 거 좀 하나 좀 사다가 집에다 저녁에 손님이 오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가 부탁했던 그 마피아를 이제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 했던 거였죠.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 아주 대단한 친구를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여자인데 대통령 다니는 전용 길이 있어요. 거기는 러시아는 구두접스카야라는 길인데 그 길에 건물을 한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내가 이런 것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공급은 할 테니까 판매는 당신이 하시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 건물에서 주방용품을 한번 코리아 제품을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제가 한국에서 그 보따리 싸가지고 짊어지고 와서 그분하고 그래 내가 한번 여기다가 매장을 내서 한번 할 테니까 너는 공급을 하고 돈은 어떤 식으로 줄 것이며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그러면서 보드카 한 잔 마신 것이 보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업이란 것은 우선적으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